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의 상승을 뒤로 하고 다시 하락 반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 초보다 시간이 갈수록 저점을 더 낮추고 있는데요. 코스피 3,000선 이탈을 했고요. 현재 2,974포인트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1,004포인트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은 FOMC 회의를 앞두고서 오히려 기대감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우리 시장은 어제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된 흐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이 좀 허탈한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카카오페이가 상장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수익을 또 챙기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전일 쉬어갔었던 종목이 오늘은 또 상승을 해주면서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가 돌아주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대처해야 되는 우리 시장, 오늘은 또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또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 번호로만 운영하고 있고 기타 휴대폰 번호로는 운영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의심되는 연락 받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의 시황을 분석해드리고 또 검색어 상위 종목과 서울경제TV 특징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관망세가 짙을 것이란 전망들이 나와 주었습니다. FOMC 회의에서 이번에는 자산 매입을 축소할 것이란 전망들이 다수가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양대 시장은 오늘 상승 출발은 했지만 빠르게 또 하락으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 현재 1.3%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 계속해서 낙폭 키워나가는 모습이고요. 현재 2,974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 현재 0.47%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락은 하고 있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 에코프로비엠이나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이 강세 보이면서 그래도 코스피 대비해서는 낙폭이 깊지는 않습니다. 현재 1,004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수급 상황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하루 만에 양 매도로 전환을 나섰습니다. 기관이 3,368억 원, 외국인은 4,184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7,465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현재 개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24억 원, 기관은 132억 원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현재 4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6억 원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소수 관련주들이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요소수의 핵심 원료인 요소에 대해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내 요소수들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소수는 화물 차량과 디젤 차량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원료라고 하는데요. 국내 요소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이번 이러한 조치를 시행을 하면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화물차 330만 대 가운데 60%가량이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합니다. 정부가 이에 따라서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중국 측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와 주었고요. KG케미칼과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연이틀 강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두 기업은 국내에서 요소수 시장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롯데정밀화학 현재 4.48%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G케미칼 연이틀 강세 나타내고 있죠. 4.51% 오른 42,8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솔 로지스틱스도 현재 2%대 강세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엔터주들 사이에서의 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던 11월 1일이죠. 엔터주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 보여졌습니다.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줄줄이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오늘은 또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메타버스와 연결이 돼서 강세 보였던 버키 스튜디오는 오늘 메타버스 ETF가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엔터주들이 좀 부진한 흐름이 보여지면서 낙폭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버키 스튜디오 현재 7.46% 빠진 5,58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J콘텐트리는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란 드라마가 또 개봉 기대감을 보이면서 강세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또 쉬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3.96% 밀려난 6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뉴 현재 6.12% 빠진 15,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오늘 상장 첫날이죠. 따블에는 성공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카카오는 반면에 하락세가 보여졌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 확인해 보면요. LG화학 장 초반 외국인들의 매도세 5% 낙폭 보여졌습니다. 특징주로 뽑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오늘 그룹주들이 일제히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에코프로도 서울경제 특징주로 뽑아봤습니다. 그럼 먼저 카카오게임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호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4,662억 원, 영업이익은 427억 원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호실적 발표는 오딘의 흥행이 반영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호실적 발표로 인해서 MSCI 반기 리뷰의 신규 편입 종목으로 또 거론이 되면서 오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현재 3.7% 오른 89,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확인해 볼 종목 일진파워가 있습니다. 일진파워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죠. 소형 모듈의 연구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진파워가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책 사업으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오늘 2023년부터 28년까지 5년 동안 사업비 5,832억 원을 투입을 해서 사업 개발비로 또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2.33% 오른 17,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에코프로가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 보여졌습니다. 3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주고 있는데요. 그중에 에코프로 BM 오늘 호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예상치보다도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에코프로 BM이 오늘 5%대 강세에 나타났습니다.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의 지분을 48%가량 보유하고 있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이 2조 원가량 되는데 지분 가치가 4조 원이 넘으면서 오늘 또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15%대 강세 보이고요. 11만 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요소수주들의 강세 그리고 히토류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 또 카카오그룹주는 개별 종목군들별로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객장 상황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한태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객장 상황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상황 마찬가지로 좀 하락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세를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선 소폭 매수세로 좀 가담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오늘 거래소에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SK 하이닉스, 카카오, 삼성 SDI들에 대한 매수세가 또 오후 들어서는 카카오페이에 대한 순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위메이드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은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카카오페이, 기아, 하이브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에코프로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이 또 어제와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시장이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이게만은 보지 않고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FOMC 경계 심리 속 종목 장세로 좀 정해봤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 1,000명 이상 추가로 좀 나오다 보니 이 코로나 우려감도 동반 좀 유입되면서 시장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오늘 시장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도 또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증시 이 FOMC 경계 심리에 상승 출발 이후에 바로 코스피 시장은 하락 전환하는 등 이런 모습과 더불어서 이 코스닥 시장은 보합권에서 눈치 보기 장세를 보이다 오후 들어서는 다시금 좀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수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서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지만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 장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일단 업종상으로 보자면 오늘 초반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 부분적인 상승도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 점 등이 좀 일부 상승 배경으로 꼽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흥국과 선진국 모두 건설 투자 확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점, 또 그리고 전력 기계 부분도 증가가 예상이 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 그리고 두산 등 이런 강세가 나타났던 모습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전일 종료한 이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정상회의에서 이 온실가스 감축을 2030년도까지 30%가량을 하겠다라는 합의문이 나왔다라는 점, 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 40%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겠다라면서 2050년경에는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고 밝힌 점 등이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 등의 유니드, 에코프로 HN, 후성 등의 이런 주가 강세가 나타났던 모습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게임 업종 역시 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장 초반에는 차익 매물로 하락했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위메이드와 카카오게임즈인데 이들 두 종목 모두 오늘 장 시작 전에 호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는 이 차익 매물로 하락했던 종목 오전 중반 들어 좀 다시 한번 상승 전환하면서 시장 내에서 주도주 성격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금 증명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는데요. 특히 이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 이 NFT 관련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넵튠과 프렌즈 게임즈를 앞세워 메타버스와 디지털 자산 확장에 나서겠다라고 밝힌 점 등이 위메이드를 비롯한 이 메타버스와 NFT 관련 테마에 대한 힘을 좀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차익 시장이 나오면서 소폭 약세 흐름도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다시 한번 위메이드를 비롯한 메타버스와 NFT 관련 테마가 시장에서 주도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시장에서의 다시 한번 분위기 반전이 나타날 거다라고 예상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같은 시장 흐름과 유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시장 내에서의 특징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수는 계속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주도주 역시나 게임주, NFT 관련주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건설기계 업종까지도 오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 들어보신 것처럼 또 오늘 카카오페이가 상장하면서 카카오 그룹주들에 대한 이야기도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카카오페이가 드디어 오늘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공모가의 2배를 웃돌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윗골이 달고 좀 내려왔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신규 접근해도 괜찮은 건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카카오페이는 국내 금융 핀테크의 이제 대표적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장을 하면서 따는 성공을 했지만 이제 상은 실패를 해서 이제 따상은 결론은 못했는데요. 따상 근처까지 갔었죠. 최고 가격이 23만 원까지 갔었으니까요. 카카오페이는 공모가는 9만 원이었습니다. 오늘 따상이 18만 원에서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20만 원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 이제 그러니까 오늘 상장을 하면서 그 공모주를 청약을 못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럼 과연 신규 매수가 지금 괜찮으냐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그 플랫폼에 대한 이제 정부 정책이나 그다음에 최근 카카오페이가 이제 신규 상장을 하면서 향후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공모주 청약으로 해서 180만여 명이 이제 배정을 받았습니다. 한 주에서 최대 4주까지 받으셨는데요. 그럼으로써 이제 국민주로 등극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국민주로 등극을 한다라고 하는 점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개인 투자가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개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 주가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 탄력성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웬만한 모멘텀이 아니면 상승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조금 천천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에서의 신규 접근은 조금 주의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평가 논란도 있고요. 정부 규제 리스크 이런 것들도 있고 또 2대 주주인 알리페이가 매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염두에 둘 변수가 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는 나올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페이가 그 상장을 하면서 금융업 전체 시가총액 2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1위는 이제 카카오뱅크가 28조 원대 되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페이도 지금 주가 수준으로 본다고 한 25조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정도 시가총액이면 기존에 이제 그 금융업의 이제 대표 종목이죠. KB금융이 시가총액이 23조, 그다음에 신한금융이 시가총액이 19조인 거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카카오페이가 상반기 영업 실적이 이제 26억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는 한 분기에만 영업이익이 1조 3천억이 나면서 카카오페이의 상반기 누적 이익보다 500배가 많은 금액을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면 카카오페이의 그 평가를 실적으로만 볼 수는 없겠지만 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국내 금융산업은 정부 규제 산업이다라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제 기업의 혁신보다는 이제 금융 소비자의 안전성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서 정책을 시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핀테크 기업도 정부 규제는 못 피해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의 두 번째 상장이 연기가 됐었는데요. 이렇게 상장이 연기된 사유가 금융소비자법 시행에 따라서 그거를 못 맞춰서 이제 연기가 됐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는 앞으로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금융지나 은행에 받는 규제를 적용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주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만약 금융지주가 규제를 풀어준다, 그 핀테크 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풀어준다 할 경우에도 금융주주의 어마어마한 자금력에 비해서 경쟁력이 상당히 높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정부 여당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안입니다. 내일이죠. 11월 4일 날 당정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국회 내에 처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서 더 강력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의 규제안은 갈수록 강화될 거다라고 보면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못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니까 카카오페이에 대한 이재주주인 중국의 알리페이에 대한 지분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도 굉장히 관심 사항인데요. 지금 알리페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39% 정도 됩니다. 양사 협력 관계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장의 지분 매도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투자자금 회수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부 지분은 매도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알리페이가 지분을 전부 다 정리할 수도 있는 극단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점은 계속 잠재적인 위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평가 그리고 정부의 규제, 알리페이의 매도 가능성 이런 것들이 확실치는 않더라도 그래도 좀 불안한 요소들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카카오뱅크도 그렇고요. 카카오 게임즈들도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너지 효과와 나타내면서 카카오페이나 전반적인 그룹사들의 어떤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불러오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카카오톡 기반의 이제 사업 구조를 전부 다 갖고 있는 회사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하고 연계되면서 보다 큰 시너지를 기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사용자를 좀 더 쉽게 많이 끌어올 수 있었다는 게 이제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에 비해서 이제부터는 개별 기업의 수익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카카오톡 가입자의 증가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규제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느냐가 이 시너지를 좀 더 크게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줄일 수도 있다는 것도 분명히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카카오뱅크가 실적치를 발표를 했는데 기대치에 좀 못 미쳤습니다. 이렇게 못 미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정부의 대출 규제를 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좀 보시면서 향후에 시너지는 분명히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 개별 기업의 모습이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페이를 공모주 청약으로 인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공모주 청약 그리고 추천 종목 있으시면 궁금한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11월 달에 지금 청약되고 있는 게 한 10종목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4종목은 지금 청약이 끝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한 6종목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게 리치가 한 종목, 스펙이 한 종목, 그다음에 일반 종목이 2종목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실 거는 NH 올원 리치라는 회사입니다. 리치 같은 경우는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해서 그 임대 수익을 배당해 주는 이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H 올원 리치 같은 경우는 4개의 대형 건물을 지금 인수를 해서 투자할 예정입니다. 분당 스퀘어나 A1 타워 당산, A1 타워 2개, 도지 물류센터 등이 일단 그 투자 대상인 거고요. 이번에 이제 기관 내 수요 예측이 경쟁률이 628대 1이 나왔습니다. 올해 리치 중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이유는 일단 변동성이 상당히 좀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츠 상품의 이제 특징인 거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액면가 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연평균 6에서 7%의 고배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큰 양세에서 보수적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높은 배당 수익을 기대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한테 좀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변곡점으로 생각을 했었던 그 시기에 온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계속 신고가 달성을 하고 또 국내 증시는 잠깐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밤에 있을 FOMC 회의 결과도 좀 궁금해지고요. 또 미 재무부의 4분기 경기 전망, 또 1분기 자금 조달 계획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일지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예고편이 막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무부 쪽에서 경제 분석 자료들을 막 내놓고 있는데, 뭐 우리 시장 뭐 오늘 빠진다고 해서 뭐 이게 FOMC 영향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왜 올랐는지 저는 어제 올라간 게 좀 이상한데, 어제 올라간 게 이상하게 올라갔듯이 어제 오른 거 그냥 빼버리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부담이 없을 듯하고, 당분간 이렇게 급등락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부담이 많이 덜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재무부 쪽의 경제 분석은 한번 읽어보시면은 주식을 사지 않을 수가 없게끔 분석을 해놓은 아주 그러니까 투자자에게 아주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 그런 리포트가 될 테고, 그러한 관점에서 페드가 또 오늘 밤에 그러한 내용에 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2, 3일 동안 미국 시장이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는 것은 그것을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실전 투자 전략은 끝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한 이유를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얘기한 것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는, 재무부의 리포트가 보통 페드에서 내보내는 그런 베이지북 같이 이렇게 성장, GDP 관련된 성장, 그리고 고용, 그다음 물가, 뭐 이런 식으로 파트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부터 한번 보시면은 GDP 나우 제가 아틀란타 페드 거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게 발표된 공개된 이 시기하고 이 재무부 공개된 시기하고 또 이상하게 일치가 됩니다. 11월 1일입니다. 그래서 GDP 나우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4분기 성장은 제가 이거를 일주일이나 한 열흘에 한 번씩 보여드리는데 계속 이렇게 하향 추세였지 않습니까? 그게 아틀란타 페드가 드디어 이걸 돌려 세웠습니다. 여태까지 3분기 거를 계속 내보내다가 이제 4분기 전망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저 녹색선 픽 올라갔죠. 지금 저 수치가 8%를 넘는 것으로 지금 아틀란타 페드 쪽에서 자료를 제시했는데, 재무부는 4%대 얘기하고 있습니다. 4% 얘기를 하더라도 이 성장세가 다시 돌아서는 그 의미입니다. 1분기 때 6.3%, 그 다음에 2분기 때 6.7%였거든요. 근데 3분기 때 제가 계속 하향하면서 아틀란타 페드가 1%대까지 끌어내린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3분기 집계된 게 한 2%대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4분기 전망이 재무부 쪽에서 전망하듯이 5%가 나오던, 페드 쪽에서 내놓는 자료처럼 8%가 되건, 8%는 약간 좀 오버된 그런 것이 수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이제 다시 경제가 확장세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성장이 쪼그라들면서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10월 달 내내 괴롭혔죠. 그거 해소됐던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타나는 향후의 성장세는 오히려 팬데믹 이후에 나타났었던 강세보다도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재무부 쪽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노동과 임금 쪽으로 자료들을 내놨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2분기까지는 팬데믹 초기에 저임금 근로자가 시장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게 임금이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임금 총액은 떨어졌지만 그 시간당 평균 임금은 확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요인이 하나가 된다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저임금 근로자가 빠져버리니까요. 근데 이분들이 대취업을 또 하기 시작해서 평균 임금 상승률은 둔화가 가시화돼서 6월까지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4분기씩 따지는데 6월로 따져보니까 3.5%가 이제 평균 임금 상승률이었는데, 이 3분기 들어서는 다시 노동시장 긴축이 이분들이 돌아온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또 다른 그런 요인들이 나타나면서 9월까지 놓고 보니까 4.6%까지 임금 인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감소되고 있는데 임금 인상은 올라가는, 즉 그런 모습이 좀 임금 인상이 좀 지속 중이다,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좀 중립적이긴 하지만
노동시장도 그동안에 걱정해왔던 것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물가지표입니다. PCPI 지표 여기서 세인트루이스 패드 오늘 두 번째 표인데 이 세인트루이스 패드 쪽에서 나온 이건 뭐 어제 나온 표인데 9월에 다시 이렇게 높아지는 에너지 중심 상품 가격의 상승이 눈에 띄죠. 재무부가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저 빨갛게 확 올라가 버리는 저선 PCPI 중에서 저게 12개월 헤드라인 PCE 지수인데 4.4%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에너지 가격이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연간 기준으로 저것 때문에 2%를 넘어버렸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패드 쪽에서는 경계권에 진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재무부 역시 마찬가지로 저거에 대해서 약간 걱정을 하긴 하는데 여기서 재무부가 얘기한 게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에너지 선물 가격을 감안하면 2022년 상반기에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에너지 선물 쪽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동안에 최근 얼물만 보지가 우리가 차월물이나 이렇게 차월물 이렇게 보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져보니까 WTI나 그리고 농산물, 옥수수 같은 것 그런 것들의 선물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WTI는 만기일이 뒤로 가면 갈수록 그 가격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프레드, 그러니까 차월물하고 현재물하고 스프레드라고 그러죠. 그 차이를요.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얘기는 해당 상품의 장기 시세는 약세로 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폭이 상당히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안 보던 것을 이 재무부가 한번 이렇게 콕 집은 걸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안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재무부는 2022년, 2023년 물가가 FOMC의 에버리지 타겟 레이트 그 근처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예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이 붙은 거죠. 이게 에버리지 타겟 레이트는 결국 2%거든요. 2%까지 진입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2022년, 2023년 물가가 거기서 머문다라고 한다면 정책 변화가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서 정책이 더 강해질 이유가 없다라는 걸 시장에서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밤에 나오나 안 나오는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밖에 리스크 요인을 보면은 미국의 접종률이 58% 정도 수준이고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그래서 버몬트나 매사추세츠는 80%인데 이 버지니아나 아이다호 같은 곳은 49%에 머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농촌 지역의 백신 접종률 높여야 된다. 이 점을 하나의 그 리스크 요인으로 좀 부각시키고 결론으로 한번 정리하면서 이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팬데믹 이후에 18개월 동안 미국 경제 여전히 강력하고 건강하다. 3분기 둔화는 일시적이었다. 공급망 정상화도 이제 가시화가 될 것이다. 제가 이 버틀렉 이거 그냥 원어로 한번 우리가 계속 익숙해지자 이 말씀 드렸었죠. 언젠가는 시장에서 계속 쓰게 될 것이라고. 이제는 시장에서 이 얘기 모르는 사람 없죠. 버틀렉, 공급망 문제. 그만큼 시장에 다 퍼졌고 시장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해결 수순으로 간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고를 이제 쌓기 시작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활동이 더 빨라지고 정상화가 될 것이고 다음 분기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크게 둔화되는 가운데에서 4분기 GDP 성장률이 5.3%를 기록하고 2021년에 5.5%, 2022년에 구체적으로 3.5%까지 달성을 한다라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은 최근 한 3, 4일 동안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죠.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우지수보다 2배 가까이 올라왔죠.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본다라고 한다면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성장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나스닥 증시의 성장주가 강세 보인 배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패드가 이 재무부가 했던 이 얘기들을 같은 형식으로 같은 톤으로 얘기를 해준다면 향후의 장세는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전망도 이제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FOMC 회의에서도 이런 시장들의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계속 별다른 큰 변화 없이 더 긍정적인 시장 전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도 궁금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회의 내용을 뭐 예측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죠. 그것은 뭐 신이 아닌 이상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뭐 이럴 경우에 이렇게 된다, 저럴 경우에 저렇게 된다, 복잡하기만 할 뿐입니다. 예상 시나리오 생각할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 무엇이 반영된 상태이고 이벤트 내용이 과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제시할 것인가 이것을 따져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달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표. 달러에서 제가 오렌지색 박스권으로 표시한 게 뭐냐면은 22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달러가 급등락을 보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번은 급락, 쭉 내려왔죠. 그 다음에 반전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랬죠. 급등이 한번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급등락의 의미가 통화 정책의 상대적 흐름으로 인한 반전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달러 쪽은 그렇게 크게 흐름이 변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도적으로 중기적으로 강세 쪽으로 가는 것이 맞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표 보시면은 4월에 저점을 회복한 10년물 가격 추이, 10년물 국채 가격 추이 한번 보시면은 제가 저거 전저점 무너질 때 저거 굉장히 좀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아래 층층이 지지선이 있으니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탈했었던 주요 지지 레벨 회복했죠. 이거 테이퍼링의 우려감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을 만약에 페드 쪽에서 얘기를 하면 오늘 밤에 똑같은 시간에 재무부는 국채 발행을 감소하는 그런 계획을 공개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게 되면 수급 부담이 완화가 되는 거죠. 그것이 저표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까지도 이미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하고 더불어서 채권 발행 일정까지 조정된 것을 반영하는 것이 이미 다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으면서 미국 자산시장 더없이 좋은 그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가장 이상적인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이란 것이 최근 한 3, 4일 동안 미국 시장에 반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따져보면은 목표치를 구하면은 기술적으로 목표를 구하면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와서 다우나 S&P나 이쪽이 좀 상승 여력이 별로 남지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페드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미국 쪽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이익 실현할 그럴 타이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그러면 그런 악재들을 이미 또 반영을 했었고 FOMC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이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상한 대로 이런 이벤트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혹시 반락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이죠. 여태까지 좋은 점들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뉴스화되면은 반락하지 않을까.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근데 악재가 대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이 테이퍼링 관련해서 8월 초에 제가 이 시간대에 오늘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미국 재무부의 경제 분석 자료하고 채권 발행 일정 말씀드리면서 시장과의 소통을 시작했고 테이퍼링은 11월 초에 가시화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에는 아예 페드 인사들이 각종 인터뷰 통해 가지고 시장에 직접 반영을 시켜왔고 최근 장세의 악재에 대부분 반영을 했죠. 하물며 테이퍼링까지도 이제 채권 시장의 수급 완화의 호재로 변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재 지나갔고요. 그래서 호재 선반영으로 진짜로 시장은 반락이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서는 좀 단기 고점에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익 실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것이 악재로 반영이 되던 호재로 반영이 되던 중장기 관점에서는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쫓아갈 때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 설사 올라가더라도 반락 시의 매수 전략 그쪽으로 보는 것이 맞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표 하나 보여드리면서 이 디커플링하고 확대하고 축소가 반복이 되는 글로벌 시장과 코스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써놨는데 붉은색 표시를 한 박스권이 2개가 있습니다. 정책 측면에서 보면 왼쪽 붉은색 박스권이 2014년 10월에 테이퍼링이 되고 오른쪽 박스권이 2018년, 2019년에 금리가 진짜로 올라가던 때입니다. 그때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였고 붉은색 코스피가 어떻게 움직였고 그 점을 한번 보신다면은 지금 글로벌 포트폴리오 어느 쪽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경기 흐름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다 확장 국면이었지만 한국은 계속 박스키에 머물렀었다. 이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글로벌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쪽으로 좀 중심을 계속 이동한 그런 관점으로 계속 지속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장 마감까지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의 막판 전략이 내일의 승패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말 폭발 직전의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 내일의 붐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정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수익률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운영 원칙이랑 그리고 오늘의 종목 힌트까지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매일 한 개의 종목씩 포트에 편입시킵니다. 종목은 최대 5개까지 포트에 편입할 수 있고요. 제시된 손절가를 이탈하게 되면 포트에서 제외시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 톡방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원 NCS가 편입이 됐었는데 수익률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포트에서 제외를 시켰었죠. 그리고 KSP, 고려시멘트 수익률 보시면 6.22%, 16.17%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좋은 수익률,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진산업이 8.5%의 상승률, 그리고 효성 ITX가 4.84%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지금 포트에는 KSP와 효성 ITX까지만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의 붐 종목 오늘 힌트까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힌트 보시면요. 시총이 700억에서 800억대 코스닥 IT 화학약품 공급 업체입니다. 반도체 소재와 불화 수소 국산화 관련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IT 화학약품 공급업체 그리고 수석 국산화 관련주 여러분들 어떤 건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감이 오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입력하시고 저희한테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가격 전략과 노란톡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힌트까지 알아보셨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서 이야기 나눠보셔도 될 것 같고 저희는 그러면은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떤 종목, 포트에 있는 종목 중에 어떤 거 볼까요? 일단은 그 포트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네. 오늘 좀 심상치 않은 이제 고려시멘트를 잠깐 다뤄볼까 하는데요. 오. 그 전에 네. 우리 제가 잠깐 어제 과거에 저의 과오를 잠시나마 좀 씻을 수 있는 우리 멘트를 네.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정원 NCS 차트 잠깐만 보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정경제 윤석열 이제 후보의 공정경제 정책주로서 자, 과거의 시세를 우리 반납한 바닥에서 우리 지난주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 우리 정원 NCS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정원 NCS 종목 차트 보겠습니다. 자, 10월 25일 월요일,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종가 베팅으로 공략하고 바닥에서 거래량 터졌을 때, 매기가 유입됐을 때 다이너마이트 수익 폭파시켜드릴 우리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렸고 추천드리고 빠바바 올라가다가 우리 목표가 달성하고 어제 제가 우리 내일의 붐 코너에서 네. 이게 그래도 우리 시간 관계상 가장 오래된 종목이니까 맞아요. 제가 포트 제외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15% 이상 수익 챙겼으니까 이거 포트 제외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어제 정말 잘못된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포트를 아껴놨어야 되는데 자, 어찌됐건 제가 포트에서 빼겠다. 왜냐하면 우리 5개까지밖에 넣지 못하는데 맞아요. 새로운 종목을 넣으려면 어쩔 수 없이 한 종목을 빼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가장 먼저 추천드렸던 우리 정원 NCS를 빼겠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자, 그 이야기 드리자마자 종가 네. 20% 폭등하면서 자, 15% 상승했던 종목이 자, 20% 이상 추가 상승이 좀 기록하게 되면서 자, 어찌됐건 제가 우리 다이너마이트 터질 우리 구간에 위치해 있었던 종목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검증한 네. 종목이 이제 정원 NCS가 아닐까 싶고요. 자, 이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서 네. 제가 오늘 또다시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을 잘 선별해서 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서 종목 이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일단은 우리 고려시멘트 종목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아쉬운 좀 마음은 보고 뒤로 하겠습니다. 하고 고려시멘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려시멘트 네. 종목은 지난주 우리 목요일에 방송에서 다뤘던 종목입니다. 자, 과거에 우리 시멘트 관련주로 폭발하고 그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우리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매기가 유입되는 시점을 제가 폭발해서 자, 우리 내일의 분 코너에서 자, 이 종목 종가 베팅 공략해야 됩니다.
우리 대선 전 대형 SOC 정책주로서의 시세 분출을 전망하면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공략하는 걸 공고 드렸는데요. 다음 날 바로 장중 17% 올라오면서 하루 만에 17% 가까운 상승률을 노려봤었던 종목인데요. 오늘의 주가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일봉상, 분봉상 우리 저점 라인, 고점 라인들 계속해서 높여나가고 있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직전의 고가 우리 4,490원 가격대를 돌파했을 때 추가 시세 가능성도 시청자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위원님,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이 방송을 못 봤네요. 네네. 이 종목 매수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 제가 지켜드릴 종목을 놓치지 말고 관심 가져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시멘트 이미 13%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 더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니까 지켜보시면서 혹시 놓치신 분들은 오늘의 종목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힌트 앞서서 살펴보셨는데 그럼 오늘의 종목 어떤 건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요. 램테크놀로지고요. 코드 번호는 171010입니다. 램테크놀로지 가지고 나오신 이유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친절하게 종목 힌트 먼저 남겨드려도 될까요? 잠깐만, 힌트를 안 하고 지금 종목이 공개된 것 같은데요. 힌트는 했고요. 이제 종목이 바로 공개가 돼서 투자 포인트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투자 포인트요? 네, 시간이 알겠습니다. 조금 부족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그러면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 6,620원 지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호가 잠깐 보고하도록 할게요. 자, 6,620원 구간 지나고 있는데, 자, 현재가 매수 유효하다. 그리고 저는 본 종목 손절가 6,200원 손절 잡고요. 6,400원에서 자, 6,400원에서 우리 6,700원 가격대까지 종가상 현재가보다 1% 정도 더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6,400원에서 6,700원 구간 비중 5% 매수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립니다. 네. 자, 매수 근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본 종목은 제가 IT 소재 부품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업체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디스플레이, LCD, OLED, 2차전지, 태양전지 우리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라고 불리우는 그런 산업군들에 대한 소재, 화학물질들을 이제 제작해주는 업체입니다. 자, 그래서 시가총액 보도록 할게요. 자, 본 종목의 시가총액, 자, 오늘 장중 5% 올라오면서 시총은 700억에서 800억대 정도 되는 기업이 되겠고, 대주주가 지분 41%를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엉덩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우리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 남겨드리고요. 자, 우리 소재지가 본사 위치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위치해 있는데, 이 종목이 반도체 소재를 납품하는데, 우리 용인 원산면에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는 평택에 공장을 증설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용인 원삼에다가 이제 대규모 이제 반도체 공장, 공장 이제 국가적인 K 반도체의 역량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 하이닉스를 주축으로 우리 반도체 대규모 공단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아직까지 지역 주민들의 그런 반발들도 있고 보상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지금 당장 지어졌다는 아니지만 앞으로 향후 4년 이내에 지어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 램테크놀로지가 SK 하이닉스의 우리 제품을 조달하는 역할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 SK 하이닉스 공장 증설은 곧 반도체 생산량의 증가를 의미하고요. 그것은 곧 SK 하이닉스의 부품을 납품하는 반도체 소재를 납품하는 램테크놀로지의 실적 호조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자, 우리 용인의 소재지 본사가 위치해 있다라는 부분도 관심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하이닉스, 삼성 SDI뿐만 아니라 주요 IT 업체들의 이제 화학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반기보고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임원분들의 그 과거 이력을 보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 대부분 반도체 쪽 대기업에서 이제 출신의 그런 이사진들과 감사인분들이 굉장히 임원진들의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은 우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이제 수혜주로서 우리 대규모 공장 증설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 자, 어찌됐건 이제 본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설명, 부연 설명 30초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 반도체 소재를 국산화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2019년도에 발생이 됐습니다. 일본이 갑자기 그런 위안부 그런 보상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외교적으로 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들
대한민국에 팔지 않겠다라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자, 반도체 소재 국산화와 관련된 이슈로 자, 램 테크놀로지가 상한가 플러스 알파 과거 11,000원까지 뜨거운 시세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주가 자, 5,000원 밑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자, 과거의 대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바닥에서 오늘 터졌습니다. 뭐가 터졌나요? 거래량과 매기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었던 우리 거래량이 자, 오늘은 폭발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자, 과거의 매물 구간을 전부 다 소화하고 이 장기 일평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우리 바닥에서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본 종목 오늘 종가 베팅 종목으로서의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저는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램 테크놀로지 6,400원에서 6,700원의 매수가 잡아주셨고요. 아니 우리 민경철 위원님 정말 열정 넘치시는데 지금 반응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 또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오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